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일탈 행위들, 반헌법적, 반법률적, 또 반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적 행동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23개 법안 정리를 좀 했고, 그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회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악법들을 거부했고, 만약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러한 거부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텐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특히 방송통신법 관련돼서는 이 지금 방송통신법 3개 법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대로 가면은 방송은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하는 상황이 됩니다. 양곡법이나 또 정언감정에 관한 노란봉투법, 또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뭐 이러한 법안들은 또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법안, 뭐 12조에서 한 17조, 20조 가까이 들어가는 법안입니다. 이래 되면은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사회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된다. 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했던 행태들을 보면은 뭐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용서 못할 점도 많고, 제가 그날 11일 집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고 윤석열, 김무성 영합정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다 외면했잖아요. 특히 우리 공화당은 완전히 외면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합당하자 해도 합당하지 않고 결국은 한동훈 같은 배신자를 양산하고 안철수 같은 기회주의자가 또 국민의힘에 앉아서 중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이 국민의힘과 합당했던 윤석열 정부의 중심에 있었으면은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오죠. 겁이 나서. 또 이재명의 민주당도 저렇게 자기 몹대로 입법 독재를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딱 쳐닫고 총선 됐으니까 이제 뭐 우리 세상에 온 듯 그렇게. 불과 얼마 됐어요? 지난 총선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무엇이 정의고 불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때 단죄할 사람들을 단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엄청난 탄압을 했죠. 그래도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좌파들의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국가 세력들이 너무나 반체제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 정권 내 5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또 강제 체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첫째는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루고 자유통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당헌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당헌, 당규, 강령에 맞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강제 체포를 반대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강령 당헌에 맞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집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들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나 다른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입장에는 다른 거예요. 계엄을 잘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잘한 거 아닙니다. 계엄을 하려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 계엄이 왜 필요했느냐. 지금만큼 계엄하기 전에 지금만큼 국민들이 알게 했으면은 저렇게 곤혹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겠다고 계엄 전에 용산에서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 했어야죠. 우리가 한 달 전에 서울역 집회에 여러분들 흔한 그런 현수막에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윤 대통령, 한동훈 제발 좀 정신 차려달라고. 계엄하기 2달 전에 우리가 그거 붙였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은 왜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저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 담화문이나 사과문을 통해서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요. 단지 윤 대통령이 계엄한 것이 내란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란몰이하는 민주당은 잘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29명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탄핵몰이의 정당 민주당이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철학을 같이 한 윤석열 정부 사람 29명을 탄핵했다. 그리고 내란이 아닌 것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그것도 짬짬이 돼가 헌법재판소, 공수처, 검찰, 경찰, 재판부까지 짬짬이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몰고, 그 내란을 몰면서 헌법재판소는 그냥 일사천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내란으로 몰아가는 잘못됐다. 헌법적으로도 잘못됐고 법률적으로도 잘못됐고 국민의 의사와도 반하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이 11일 날 수도권 기자회견 및 수도권 집회를 하고, 이번 18일 날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가집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같이 좌파 정권들하고 싸워본 사람, 또 좌파들하고 싸워본 사람, 또 정의를 위해서,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8년간 목숨 걸면서 싸운 사람들, 우리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단결해서, 저는 정광훈 목사 쪽하고는 달라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정의롭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 공화당 누가 옳았냐? 우리 공화당이 옳았어요. 우리는 윤석열 정부 당선되고 지지했어요. 열심히 잘해달라고. 국민의힘도 정신 좀 차리고 너 기득권 내려놓고 잘하라고 우리는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외면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정들이 빡빡하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 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18년 겪으면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서가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재명이 저렇게 탄핵몰이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강제 진압하고 강제 체포하고 이렇게 가면은 지지율 50% 넘어간다. 왜 지금 영남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부울경의 영남권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51에서 45, 6밖에 안 돼요. 원래 평균 지지가 65%잖아요. 영남권이 돌아서서 아직 한동훈 쳐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영남권 대구 경북이나 영남에서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한동훈이 없었으면은 윤 대통령 이런 상황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체 2030 세대가 변하듯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려울 때 항상 중심에 섰던 영남이 좀 일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지만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그러한 투쟁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볼 때 힘겨운 투쟁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한 당에서 12명의 탄핵소추 의결시 찬성했던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62적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아직도 중도 얘기하고 아직도 내란이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솥 밥을 먹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 때부터 비대위원장 당대표 되는 상황부터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왜냐면은 본인이 불과 108일간의 비대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들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 법무장관 때 수많은 카톡을 김건희 여사하고 한 장본인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앞에 그래 속이면 되겠어요? 야, 그래서 저 사람은 국민을 그냥 속일 수도 있는 사람이던데 그것을 뻣뻣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탄핵 석 달 전에 경고했듯이 저는 사실은 탄핵이 겸 한 달 1년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봐야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52명이 연판장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리가지고 그 초선 의원 중에 이번에 또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사람도 있더라고. 맞지 않죠.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어서 반이성적 집단적 반이성 행위를 하고 권력이 좀 떨어진다 하니까 또 덜지들 같이 권력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참에 국민의힘도 스스로 좀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국민의 과반에 해당하는 자유파 국민들 일견 보수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인가?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았지만은 보수의 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일조했는 정당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사실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용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이념적인 확고한 정체성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했고 그 계엄을 좌파들은 내란몰이로 내란이라고 몰고 가고 또 탄핵을 시켜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자기들 뜻대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국민의힘이 잘못 처신하면은 이재명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지금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너가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을 해? 너가 한동훈이가 곡천지고 한동훈이 가까워져 있었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해? 그것은 한동훈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윤석열이가 똑똑해 보이는 데 대한 어떠한 그런 불신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똑똑하지 못하고 한동훈은 더 똑똑하지 못하다. 자기 혼자 다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힘있고 권력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 국민의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만나서 고개 숙이고 온갖 아부를 다 하지만은 내가 어려울 때 과연 나를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체제를 지키지 않고 우리 당이 강령하고 다르게 갔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엄청난 비판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어요. 처음에 정권을 잡자마자 본인이 국민의힘 들어가지 않고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 국민의힘도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자기가 권력 쥐었을 때 당대표를 누구를 안 치고 자기 쪼무레기들 들고 초선 의원들 압박해가지고 비이성적 집단 주의로 당대표를 만들고 이런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정말 바깥에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이 누군지. 그러니까 사람 모르니까 김무성하고 손잡고 김무성 똘마니들 다 공기업 공공기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김무성이하는 마포 포럼에 가가지고 포럼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공공기관 공기업 사장도 하고 감사하고 이사하고 다 갔어요. 5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다 팽개쳐버렸잖아요.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보수 대통합 합시다. 후보 단일화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봤더니 이 배신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 여기 있어봐야 정말 난국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고 없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던 우리 공화당, 정의로움이 있는 우리 공화당하고 빨리 손을 잡고 있었으면은 제2의 김무성인 한동훈이 나오지도 못하고 안철수 있는 같은 자들이 지금도 엉뚱한 궤변 아닌 궤변 늘어놓는 그러한 신지호 같은 저 놈이 그런 얘기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야. 결국은 자기들이 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아이고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조은진 대표든 우리 공화당하고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려놔야 돼요. 기득권 내려놓고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의 힘적 내전이 아니고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쟁을. 그러면은 공수본이든 윤석열 대통령 진짜 체포하러 들어오면은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체류탄이나 하나 던지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에 있었으면 싸웠을 거예요.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켜볼까요? 지금 그 주도하고 있는 관저 앞에 주도하는 사람 다 도망가고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정광훈 목사 쪽에서 주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당원들이 거기 왜 가요? 그 사람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미 벌써 이제 대통령 잡혀가면은 현재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자. 이미 그 계획들이 그래 돼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투쟁을 합니까? 목숨 걸고 싸우면은 경찰들이 들어오면은 진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광화문 투쟁같이 4,000명 5,000명이 돌아도 내 죽이라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움직임을 아주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었다. 우리가 전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심리적 내전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 들어가겠다 선언하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라도. 야, 그 사람들 우리 천막투쟁할 때 4,500명 돌아설 때 우리 120명 그들이 맞아가지고 120명 다 병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싸웠어요. 우리 공화당이 싸우지 않는다고?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끝까지 경찰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자리에 6월 25일 날 그 자리에 당대표라는 조은진은 끝까지 거기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1년 2개월 실형받고 집행유예 2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관저 앞에? 거기서 주동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관저에서 끝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려고 싸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소리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이미 목숨 걸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팔이 부러지고 온몸이 병원에 가서 몇 주 6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 신세를 수도 없이 졌잖아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싸우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상황을 전쟁으로 보느냐, 진정으로 이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되느냐, 그건 싸워야죠. 싸우는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좌파들이 우리한테 준 거죠. 그 싸움의 명분을 얻을 때까지 우리 공화당이 계속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관제에 경찰 투입되면은 지도자가 끝까지 그 경찰들과 싸우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이미 테러를 열어놓고 하는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 그동안 우리가 8년간 투쟁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2019년이죠. 6월 25일 날 우리 동지들은 당대표부터 동지들 모두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심하고 고민하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나오면은 과거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의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 우리 공화당은 나서는 순간에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상황이 다시 또 전개된다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얘기해도 어떤 뭐 관제 쇼핑 갑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주동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국민들을 지키고 내가 나를 죽여라 하고 그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움직임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요. 지금은 심적 내란 상태가 아닙니다. 내란 상태예요. 내란 상태. 여기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있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은 좌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 4,500명 정찰이 돌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뼈가 부러지고 뼈가 투성이가 되고 120명이 병원에 질려갔어도 우리 공화당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행동합시다. 우리 공화당답게 당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이 위대하다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왜? 좌파들한테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 재판들이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됩니다. 저항해야죠. 일반 국민들 보고 체르탄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싸우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잖아요. 누군가는 앞장서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지금의 사태가 이제 정말 현실로 사회주의 국가의 문을 열어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현황 분석. 악법 통과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23개의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했는 악법만 통과시켜도 대한민국 사회주의 문을 활짝 열고 갑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법안이에요.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방송은 좌파들한테 100% 장악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사회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포비아가 혐오가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이 지경이 되는데 싸울 사람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없고 소위 말하는 단상에 써있는 정광훈 쪽의 사람 한 명 들여내기 안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몰라요. 이 23개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공화당이 분석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래 되면요. 법안 만들어 통과시키면은 그냥 이 법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바꾸든 대통령을 자유우파가 가져오든
국회 가반을 넣든 그렇지 않은 법을 못 바꿔요. 법을 한번 만들면 그래 되는 겁니다. 싸움의 상황들을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왜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면 안 되는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되는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싸워야 됩니다. 경험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악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문을 열고 그냥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지금 MBC 뭐 몇 개 방송이 떠들죠. 이 법 통과되면요. 모든 방송들이 다 좌파로 갑니다. 좌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송의 이사들이 전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뽑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무엇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반대 투쟁인가? 무엇을 위한 헌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인가? 무엇을 위한 내란몰이를 반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싸워야지 국민들이 지식인 국민들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내가 말하는 배운 국민들이 아니고 정의로운 국민들이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민초가 싸우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법안 읽어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 되면은 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간다. 이제 끝났다. 그전 실체가 없었죠. 이번에 입법 독재, 국회 독재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낸 이 법안들 통과되는 순간에 사회주의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그걸 아시면은 집에 앉아있어도 되겠어요? 18일날 손에 손잡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다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싸우면은 우리는 싸워봤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힘이 모이면은 어떻게 저들을 제압하는 것도 알잖아요. 이재명을 어떻게 제압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거짓말 못하게 재판 저거 못대로 못하게 8대0 결과를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힘을 모아야 된다. 정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18일날 정말 우리 당원들이 설득해서 손에 손잡고 모여야 됩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실국장 회의에서도 했지만 길어봐야 3월 10일이다. 길어봐야. 얘들이 지금 내란으로 몰고 가서 체포하려는 것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제에 오셨다가 검찰 소환대가 들어갈 때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쫙 끼쳐요. 차벽 세우는 순간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나오는 사람도 나오게 하고 들어간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이미 다 알아요. 그 방법 어떻게 저걸 깨는지를.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오늘 오신 분들 복사해달라 해서 가져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 공화당이 1월 18일 날 집회를 하는데 동력이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저것들이 문재인 저것들이 설마 저러겠나, 설마 나라 대한민국 설마 사회주의로 가겠어? 우리가 저항해서 문재인이 그까지 간 겁니다. 이제요 그들은 법을 다 내놨어. 그들은 법을 다 내놨어. 이 법 통과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쟁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 공화당 1월 18일 집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미 저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방법으로 투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답답해서 관저가는 게 옳죠. 2030들이 나오는 거 좋죠. 그냥 나와서 막 떠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18일 집회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라고, 이 자료 유튜브 우리 공카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카에서 방송 보는 분들은 공카에 들어가서 잠깐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가져가실 분들은 복사해달라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도 뭐 날씨가 많이 춥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송내문에서 서울역까지 모든 차선에 모든 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같이 아빠들하고 싸워보는 경험도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 엄청난 많은 고민 끝에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이런 나라, 민주당이 만드는 이런 나라에 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미국한테도 제가 얘기해. 미국도 이 법안 한번 읽어나 보세요. 미국도 이 법안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미국이 왜 이재명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길을 여는가. 그러면서 아나우나 눈치 보는 겁니다. 미국 양반들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이게 그전에 문재인 정권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했던 통진당 아류 세력들이 그 아류 세력들이 노조를 다 지고 민주노총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계나 민주주의 절차가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의 시각으로 자꾸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 1월 18일 오늘 뭐 문화일보 일면에 이렇게 광고가 나갔으니까 이 일면 광고 활용 많이 해주시고 이것도 별도로 좀 공카에 올려서 좀 많이, 지금은 뭐 이거 들고 전단지 돌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광고 내용 자체를 많이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뭐 연석회에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꼭 참석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이건 뭐 내가 참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선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꼭 참석하시고 힘들지만은 1월 18일 날 전력해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